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이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시의 그 관광 사업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호텔리어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호텔에 방이 없고 식당 예약하기 힘들고, 관광 산업은 아주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자동차 한 대 파는 것보다 관광객 1인이 오는 것이 훨씬 국가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죠. 오늘 서울시 관광재단의 길리연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지금 듣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관광재단의 길기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21년 7월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재단 설립 최초로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분이신 걸로요. 자세한 소개는 주식회사 NS미디어의 김경옥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고요. 김경옥 대표입니다. 창의성은 책상 위가 아니라 나를 낯선 곳에 내던졌을 때 역발상이 발현된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바로 길기현 대표님이신데요. 그런 점에서 이분이 아마 낯선 시각과 역발상을 증명해온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관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고려대 정치학 석사를 졸업한 후에 PIC 대표, 그리고 허니문 여행사 대표, 그리고 서울시 의원 등을 거쳐서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를 역임하면서 적자 기업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습니다. 설레가 없으니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설레가 없으니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역발상에서 발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정말 우리 귀한 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 길기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단하신 우리 대표님들 모시고 이렇게 조찬 강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뜻깊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쪽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강연 요청이 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 있는 걸 이제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저기서 조금이라도 여러 대표님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발상이 만든 어메이징 서울관광 기업비용 인사이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학교 졸업하고 그 이제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보니까 제 친구가 그때 한진관광에 다녔는데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때 80년대 후반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이 너무 좁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또 반토막으로 잘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그래서 여행사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아주관광이라고 거기 입사를 하게 돼서 거기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녔죠. 뭐 주구장 막 그때 중국, 뭐 철회장 뭐 소련, 뭐 체코, 헝가리 이런 데 다 다니고 뭐 북한까지 갔다 왔습니다. 평양 뭐 이런 데 금강산 웬만한 데 다 갔다 왔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PIC 호텔이라고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네. 괌 사이판에 있는 그 호텔에 이제 부장으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사까지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연봉이 5배를 더 주더라고요. 이제 외국 예사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벌써 근무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호텔이거든요. 괌사이 지금도 있는데 그 호텔에 제가 한 달에 뭐 100명도 못 보내던 걸 1000명씩을 보내고 했습니다. 조선 호텔에 이제 전국 여행사들을 불러서 홍콩의 사장도 오라, 회장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리점 여행사들 한 300개를 대리점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도 내주고 하면서 한 달에 1000명씩 이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보니까 그 일본 친구들이 일본은 규슈가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신혼여행을 많이 갔는데 이 친구들이 괌, 사이판, 하와이, 뭐 뉴욕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눈여겨 보고 있었죠. 아, 그래,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니까. 그래서 해외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를 차리면 이거 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이제 사표 쓰고 나와서 그 허니문 여행사라고 제가 차렸습니다. 이름도 허니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게 대박을 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이제 이것도 여행사를 안 하고 그때 당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그때는 롯데호텔이 유일한 아주 5성급 호텔이었는데 그 크리스탈 볼룸 2층 아시죠? 거기 이제 펑션 많이 하는데
그걸 빌렸습니다. 빌려서 거기서 해외 신혼여행 설명회를 했습니다. 직접.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약 받고 한 번 하면은 뭐 1,000명씩 이상 예약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매년 2월 신혼여행 시작하기 전에 받고 또 8월에 이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초대박을 쳤고 거기서 H.O.T라고 여러분 그때 대단한 가수들이 있었죠. 걔들도 데뷔할 정도로 이수만 그 SM 사장하고 그때 저하고 잘 지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좀 어려웠을 때 그분이 이제 가수들 많이 대주고 또 이제 국내에서만 그게 한 건 아니고 괌에 이제 우리 PIC 호텔에 제가 근무하던 데니까 거기를 이제 그 뭐라고 아바다바 디스코텍이 있는데 거기를 통째로 빌려서 사랑의 별빛 축제라는 이런 이벤트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객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관광하고 오면은 4시쯤 가오면은 그 1번서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코팅해서 번호를 해변에 숨겨놓고 이제 보물찾기 뭐 촌스럽지만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고 이제 저녁에 그 디스코텍에 모이면 그걸 추첨해서 주죠. 그때 간 연예인들 웬만한 사람 다 갔습니다. 뭐 심영래, 이경규, 뭐 하여튼 배동성 뭐 유명한 사람 다 가서 사회 보면서 이제 그 추첨한 거 이제 선물 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다른 여행사 롯데 코롱 이런 데 큰 데가 있었는데 위쳐 신혼여행을 준비를 못 하고 있었어요. 다 패키지에 전념을 하고 그 시장을 제가 독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포공항이 그때 있었는데 저희가 한 50쌍씩 줄을 주말에 결혼하니까 50쌍씩 줄을 서 있으면 거기는 두세 쌍? 예.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한 5년 동안 제가 시장을 이제 아주 주름 잡았었죠. 예. 그렇게 이제 여행사를 했었고 또 가만히 보니까 해외 나가 보니까 이게 시티 투어라는 게 또 유명한 거예요. 도시마다 오픈된 버스가 이제 시내를 다니는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이제 공모를 하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설명회 하는데 한 100개 업체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도는 안 되겠다. 큰 여행들, 대형 여행사들이 있으니까 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나머지 여행사들이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막판에. 이거 안 된다 해도 다 포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기 언젠가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마침 일이 되려고 하는지 그냥 전세버스 여행사 사장님들, 영감님들이 다방 옛날에 다방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모여서 뭐 한 5페이지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서를 내고 우리는 제대로 이제 그 유명한 기획사 해가지고 150페이지짜리 기획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이겼죠. 비등에 이겨서 그거를 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2층 버스 오픈된 거 있죠? 그것도 다 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보다 5년 뒤에 뒤따라오고 뭐 대구, 울산 다 시티투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시티투어는 타이거버스는 제가 이제 14개국어로 언어가 통역이 되게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그리고 동남아에서 유일한 건데 보통 4개국어인데 우리는 이래서 GPS로 이제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창경궁 도착하기 다 이제 나레이션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이 이제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정치권에도 제가 좀 있어서 당협위원장도 하고 국회 비례대표 또 예비 후보까지 승계를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시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레일 KTX 자회사 코레일 관광 대표도 하면서 이따 나오면 혁신을 또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 대표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시 산하 이제 공공기관이고요. 오세훈 시장 산하 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3년이거든요. 저 임기가 3년인데 이제 1년 연임도 사실 제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한 거고요. 15년 만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절차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또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이제 제가 열심히 한 게 이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이제 소개할 거는 이렇게 우리 이제 기관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기관 소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장소, 시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비틀어서 생각해서 이제 성공한 예를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아우트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미션은 이제 서울관광산업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관광도시 구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08명 직원이 되는데 본사에 153명, 안내소에 이제 서울시에 25개 안내소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관광 안내사 이런 거. 이 3일 빌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래된 김종업 씨가 건축한 건 여기 저희가 9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층에는 뭐 서울마을 소울샵이 있고 뭐 4층에는 시민 아카데미, 이제 시민들이 이제 빌려달라면 이렇게 굉장히 헐값에 빌려주고, 특히 여행업계에서 빌려달라면 아주 싼 값에 빌려드립니다. 우리 사무실이 있고 뭐 마이스 지원센터, 뭐 관광협회, 스타트업, 컬처라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개층에. 2030년도에 저희가 지금 힐튼 호텔 자리 있죠? 그 주상복합 호텔로 바뀌었는데 단독 건물 이제 8층을 기부 체납받아서 이제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트렌드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저희 정체성이 해외에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서 서울의 경제를 번영시키는 일이 저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해외 가서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이번 주 12월 4일부터 이제 또 오세훈 시장님 모시고 쿠알라룸푸르 가서 거기도 몇천 명 모아놓고 또 프로모션하고, 또 두바이도 이제 모시고 갔었고, 베트남도 모시고 갔었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는 단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옛날에 1년에 600만씩 왔는데 코로나 이전에 지금 한 300만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계속 정체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많은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이쪽에 계속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쪽에. 중동 사람들은 1년에 5번 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그거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동안 유럽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나 한국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는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의료관광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또 한류 붐을 굉장히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마이스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LA 가서 하고, 또 케이콘이라고 이제 유명한 케이팝 콘서트 하는 거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는 제니라고, 블랙핑크 제니 유명하죠? 저 친구가 이제 우리 홍보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 영상을 찍어서 30초짜리를 우리가 돌리면은 6억 회를 받습니다. 이번에 6억 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BTS가 저희 모델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 하면 5억 5천 정도 받는데 이제 올해부터 제니로 바꿨거든요. 근데 6억으로 이제 이렇게 달성을 했고, 또 에드워드리라고 유명한 셰프,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뭐 주방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또 했는데 3천만 뷰. 그래서 이런 거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6억 나온 동영상. 이거 어떻게 눌러? 이게 이제 이 컨셉이 달에서 이제 토끼가 돼서 제니가 달에 살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이게 이제 서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구경하고 간다는 컨셉입니다. 좀 엉뚱한데 6억 뷰나 이제 봤습니다. 제니가 또 서울 컨셉하고도 잘 맞고 발라라고 해서 달토끼를 타고 온 겁니다. 이게 뉴욕 타임스퀘어 이런 데서 막 방영되는 겁니다. 서울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쫙 앞에 한강버스도 요즘 말만한 한강버스도 흐르고 있죠. 제가 일부러 저걸 넣었습니다. 네. 이건 서울달. 그래서 이제 서울달을 타고 다시 지구로 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 Absolutely in 서울. 여기 또 이제 2편 있고 3편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2편이네요. 네, 됐습니다. 여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이제 마이스 산업 유치 확대인데, 마이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런 걸 합쳐서 마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일반 여행객들이 오면 200만 원 정도 쓰고 가거든요. 근데 마이스는 이제 전문가들이거든요. 세계 방사선학회, 또 치과협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5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사람들 유치하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올해 한 성과 중에 세계 28년도 세계 20학계 학술대회 5,000명짜리를 우리가 이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의 32건 37,600명을 이제 유치하게 됐는데, 저렇게 20학계 5,000명 하게 되면 약 300억 정도를 그분들이 쓰고 갑니다. 서울의 호텔에 여러 시설에. 그리고 이제 그런 큰 마이사의 행사 중에 IMAX라고 이제 라스베가스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데, 거기 엄청난 바이어 셀러들이 우리가 같이 가죠. 서울의 호텔, 여행사, PCO 하는 업체들, 마이스 하는 업체들 같이 가서 팀을 이뤄서 그 바이어들하고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ITB 아시아 이제 싱가포르 이런 데 국제회의 이런 것도 또 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 관광이 이제 활성화인데 의료 관광이 이게 상당히 블루오션입니다. 중앙아시아 분들이 이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요 공산국가 옛날에 공산국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교수 이 사람들이 하대를 받아요. 노동자들이 이제 우선이 돼가지고 의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검사도 못해요. 종합검사 하려면 일주일씩 걸려요. 우리는 한나자리만 하는데 그 큰 수술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오면은 보통 1억을 쓰고 갑니다. 예. 보통 이제 중환자실에 가면 하루 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보름 쓰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 오고하고 이제 비행기 또 가족들이 같이 오야 되잖아요. 그 1억을 쓰고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왔는데 지금 터키가 우리나라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터키가 좀 더 가까워요.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00만 명 의료 관광객이 왔어요. 세계 2위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광은 아직은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서울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협력기관들하고 같이 가서 의료관광 설명회도 하고 그쪽에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대학 병원들 아산병원, 삼성서울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가서 진료도 해주고 또 거기 또 이제 바이어들하고 해서 배치도 해주고 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의료관광 그런 대회도 합니다. 저기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나라 이제 의료관광객들하고 또 배치도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 관광이 이제 활성화하는데 저희 서울 관광이 지금 이제 한류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K-팝, K-드라마, 뭐 K-패션, K-코스메틱 이런 걸로 이제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저희는 항상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본의 J-팝도 2000년도 초에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지금 J-팝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홍콩 영화도 뭐 우리 어렸을 때 이소룡에서부터 뭐 대단하게 세계로 휩쓸었는데 지금 홍콩 영화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K-팝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예술 관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뉴욕이나 런던, 파리가 뭐 자유여신상도 있고 에펠탑도 있지만 그런 예술로서 번성하는 나라거든요. 미술관, 박물관, 또 발레,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걸로 연극 이런 걸로 도시가 이제 관광 지속성이 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예술 관광이 앞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업체들 국립정동극장, 세종문화관, 셰러톤 시어터 이런데 83개 업체하고 우리가 7월 16일 날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이제 강남 소재 갤러리 여러분 키아프 아시죠? 키아프 때도 저희가 이제 그 키아프하고 강남의 갤러리들을 운영하는 아트 셔틀버스를 우리가 또 운영을 했었고 또 이제 아트인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계속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서울에 이제 유명한 아트 플레이스를 이렇게 다 관성미술관에도 얼마 전에 했는데 관성미술관도 너무 좋아하고 또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트의 이제 지면을 넓혀서 포스트 한류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 상생 관광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2천만이 서울로 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근데 곧 우리 목표가 3천만이에요. 3천만인데 지금 2천만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할까? 굉장히 부딪혀서 못 다닐 정도로 인사동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으로 우리 사람을 뺄 수밖에 없죠. 서울의 대도시 지역의 내추럴한 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문경시, 계룡시, 고창, 울릉군하고 이런 데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제가 가서 특강도 하고 또 관광객도 보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보령의 머더 축제라고 여러분 유명한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제가 코레일이 있었으니까 기차 3량을 보내줬습니다. 한 량이 400명이 타거든요. 1200명을 외국인들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시장님부터 너무 감사하고 또 재래시장 이런데 순 내국인만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막 먹고 하니까 또 보기가 좋잖아요. 관광지에. 그래서 보령시장이 뭐 감사패도 주고 이게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지역관광 안테나숍이라고 저기 이제 일본에 가면 저기 많이 있는데 도쿄에 이제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판매해가지고 관광 안내도 해주는 겁니다. 저게 이제 서울시 의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청 앞에. 그 의회 앞에 조금 낮은 빌딩이 있는데 원래 도시건축관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지역관광 안테나식으로 바꿔서 지역의 이제 관광 자원도 소개해주고 지역의 향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맡게 해주고 뭐 어쨌든 고향 생각나게 이런 걸 해서 저것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할 때도 니스 먼저 안 가잖아요. 파리부터 가잖아요. 파리하고 니스 가듯이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어차피 서울을 그 관문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서울은 자연히 활성화된다. 지역도 너무 좋아하고요. 지역에 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관광 체험 콘텐츠 확대라고 해서 이 체험이 또 요즘에 관광이 주류입니다. 체험이 주로 와서 이제 뭘 만들어 보고 느껴보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랜드마크 이런 거는 이제 식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층에 250평짜리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걸 뭘 쓸까 하다가 야 이거 한류 체험관으로 만들자. 하는데 그게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한글 캘리그래피, 국악, 자개, 공예, 케이다고 단적 문양, 키링,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이런 걸 했는데 이게 거의 1년 만에 2만 명이 왔어요. 100%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요. 100개국에서 왔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들끼리 SNS에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 방송도 엄청 취재를 한 거고 여기 이제 대박을 터뜨려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 옵니다. 이거 외국인 배우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굿즈가 있는데 저것도 이제 와서 이제 쇼핑이 또 중요하잖아요. 관광에 있어서. 근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저런 이제 굿즈가 이제 관광 기념품인데 어떻게 말하면 저기 다 이제 중국산이나 싸구려예요. 대량 뭐 하는 거 천도 안 좋고 이런 건데 저걸 제대로 만들어 보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미션이 떨어져서 저걸 저는 그냥 안 만들고 서울 마이 소울이 서울 관광 브랜드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유명한 작가들 김지희 작가 뭐 유명한 뭐 홍원표 작가 이런 작가들 그림을 넣어서 티셔츠나 텀블러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그게 대박을 쳐서 한 달에 1억 정도 팔립니다. 우리가 1년 만에.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다 놀래죠. 1억. 적게 팔 때는 6천, 7천 이렇게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지금 뭐 입점해달라고 하는 데가 뭐 현대 백화점 여의도 그러고 저기 어디야 롯데 스카이 높은데 거기서도 입점해달라고 그러고 사방에서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1층에 가면 저기 전시가 다 되어 있고 명동에 있고 또 세종문화원에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스커버 서울 패스라고 저건 화력 패스입니다. 서울의 관광지 뭐 60개를 저거 이제 8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 12만 원짜리가 있는데 저걸 하나 사면 뭐 3박 4일, 4박 5일 동안 무료로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되는 걸 8만 원에 살 수가 있죠.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1년에 한 6만 장 팔리거든요. 뭐 베를린 가도 베를린 카드가 있고 도쿄 가도 도쿄 카드가 있거든요. 이제 서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체감 생활 관광 활성화. 여러분 비초름 축제라고 아시죠?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청계천에 하던 걸 광화문에 갔다가 다시 이제 청계천에 하는데 이게 한 번 하면 300만 명 이상이 와요.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이런 비초름 축제가 이제 올해는 12월 12일부터 하거든요. 내년 1월 4일까지 이렇게 하고 또 맨 오른쪽에 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 광화문 마켓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하는데 거기도 약 그 몇만 한 164만 명이 이제 올 정도로 두 개 합해서 500만 명이 옵니다. 한겨울에 그 추운데 왜냐하면 추울에 겨울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또 외국인들이 거의 20%. 또 이제 에코 하이킹 페스타라고 해서 저기 등산 관광 이따 나오겠지만 그 서울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또 이런 걸 또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이제 장소에 대해서 역발상이 있는데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제가 아는 외국인이 그 카르멘이라고 독일 여자가 있었는데 독일 분들이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그분은 자전거 타고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에요. 만 트럭에 이제 동남아 지사에 있다가 서울에 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 아, 미스터 길, 너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좋다. 그 산에 가면 절도 있고, 암자라고 하더라고. 절도 있고 해서 너무 운치가 있고 너무 좋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이 자연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가, 뭐 릴케 시인들 뭐 다 독일 사람들이거든. 바그너 작곡가. 그 감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느끼는 게 오더라고. 그래? 외국인들이 이 산을 좋아할 정도면 이 산을 가지고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등산관광센터를 만들어보자.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짐을 가지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응? 장비, 이게 등산화,
또 옷 같은 걸 가져오려면 가방이 그렇지 않아도 부피가 큰데 등산화가 얼마나 부피가 커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빌려주는 사업을 해보자. 그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예, 영감이.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전 세계 이제 우리 팔로워가 수백만이니까 그 중에 3천만 명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서베이를. 너 서울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등산 가고 싶어 했더니 85% 이상이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 등산 장비 가지고 힘들지? 우리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한번 어때? 그랬더니 95% 이상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여론이 나왔어요. 그래 지체 없이 제가 이제 이걸 액션을 취했죠. 근데 우리가 운이 되려고 오다 보니까 북한산 입구에 가면은 블랙야크 빌딩이 있어요. 7층짜리인가 6층짜리가. 거기가 있는데 그게 4층이 비어 있더라고요. 건물 지어달라면 또 1, 2년 걸리는데 그게 딱 있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박겸수 씨가 구청장이었는데 그 구청이 저하고 시연을 같이 했어요. 박겸수한테 얘기를 했지. 이거 하면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북한산을 엄청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삼산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강태산 회장을 블랙야크 소개시켜주겠다. 그래서 3장을 만나서 여기 투업해서 바로 MOU하고 블랙야크 빌딩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물건 사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북한산에 설치했는데 시장님이 오프닝 하는 날 오셨어요. 3년 전에. 오셔서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너무 잘했다. 응? 그때 대사관들도 한 20명 오고 뭐 기자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저하고 걸어가면서 너무 잘했으니까 빨리 종로에 하자. 북악산, 인왕산이 있으니까 빨리 해라. 그렇게 이제 미션을 또 주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로 북악산에 또 했어요. 북악산 앞에. 거기다 했더니 또 시의원들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 지역에 해달라고. 시의원 등산을 또 우리는 또 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피감기관이라서. 그래서 관악구에 뭐 유정희 관악구 사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유정희 의원이라 하도 그래서 관악산에 또 세웠어요. 상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수락산에 해달라, 아차산에 해달라 지금 뭐 쇄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부산에서도 뭐 시장님 직접 얘기해서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님 자랑을 하셨는지 박경준 시장님한테 부산에 막 국장 뭐 이런 사람들 오셔가지고 이거 벤치마킹 하고 갔어요. 또 설악산에 국립관리공단 거기서도 우리 비슷하게 또 만들었고 관광공사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 쇄도하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해서 누적 방문객 10만 명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K 등산을 우리가 이끌고 있어요. 지금 북한산에 가면 외국인 엄청 많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제 북한산 센터가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한번 보시죠. 등산. 지하 1층은 렌탈 숍이고 1층은 리셉션, 2층은 이제 차도 마시기고 체험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 해놓고 사이즈에 맞게 빌려주고 그건 한번 빌려주고 나면 다 세탁하고 신발은 소독하고 그러고 빌려줍니다. 운동화는 뭐 공짜로 자꾸 한다고 해서 여기 이제 차도 마시게끔 운동화 등산화는 한 번 빌리는데 5,000원 또 이제 옷은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아주 싼 값입니다. 내국인은 안 되고요. 외국인하고 같이 오는 내국인을 우리가 허용을 합니다. 또 내국인들은 다 등산 장비가 있잖아요. 꼭 빌릴 필요가 없죠. 여기 북한산에 이제 우리 블랙야크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 마침 여기 딱 비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됐습니다. 너무들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그 유럽에서 파리나 이렇게 뮌헨 이런 데서 산에 가려면 편도 6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편도. 여기 서울 가는 거 산한방 가려고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것도 가면 악산이에요. 바위산. 그거 뭐 퓨마가 나오고 우리는 뭐 늑대 한 마리 없잖아요. 또 동남아 가면 이제 그 코브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밀림. 또 일본은 화산섬이라 이 징을 못 박아요. 자일 이런 거 잘 무너져서. 그래서 일본 등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수공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럽니다. 산보는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뭐 등산 장비 대여 가능 2,000원, 5,000원 저렴. 이 방송 엄청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산 공기도 좋고 분위기 너무 좋네요. 등산하면 옆에 개울소리 들리니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끔 우리가 무료 대회도 하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시맘관의 해수욕장 서울 썸머비치. 이거는 저희가 이제 비초롱을 광화문에서 하니까 엄청나게 왔어요. 하여튼 그때 이태원 참사 나고 난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되냐 말려야 되냐 하는데 2000 참사가 10월경 났나?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12월에 하는데 시장님도 고민을 하셨죠. 비초롱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운이 있으려고 하니까 그때 월드컵 축구가 있었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붉은 악마가 그냥 광화문에서 응원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해도 된다는 이제 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대대적으로 그 비초롱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수백만이 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광화문의 행사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만 다니는 장소였는데 우리가 하고 나니까 여기서 뭘 해도 성공한다 해서 기업들이나 이런 뭐 기관들이 다 여기 행사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4월달, 5월달에 꽃 축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니까. 했는데 장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그냥 선점을 해버려서. 근데 보니까 7, 8월에 비어 있어요. 뜨거우니까. 그럼 7, 8월 좋다. 우리 역발상. 여기다 비치를 만들자. 해수욕장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대박을 쳤어요. 이게 수영장 3면을 만들고 워터 슬라이드도 2개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여기가 하루에 행인이 8,000명 이내로 다니던데요. 날이 뜨거우니까 7, 8월에. 근데 우리가 이거 하고 나서 먹거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원두박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하루 5만 명이 여기로 와요. 그렇게 이것도 이제 대박을 터뜨린 시장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이제 너무 밤에도 시원하고 좋죠. 이렇게 막 저기 물 쏟아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내년에 더 크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치에 이렇게 에어컨 나오게 해서 모래 이렇게 비치도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이제 팔도 해수욕장 모래를 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한 푸대씩 보내라고 뭐 어디냐 해운대 뭐 강릉 뭐 목포 이런 데서 고향 생각도 좀 나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서로 모래 주겠다고. 이 동영상.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또 후원을 많이 했어요. LIG하고. 엄청 줄을 씁니다. 이제 물 깊이 1m짜리도 있고 뭐 좀 낮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맘카페에서 난리예요. 저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슬라이드 타고 있는 이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시원한 에어컨 아래 모래놀이도 하고 서울 한복판에 물놀이도 신나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네요. 또 너무 좋았어요. 역시 서울이네요. 지금껏 구리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기서 약간 흔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맘카페 실제 후기 이런 거는 엄청나게 글이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발상을 한 건데. 평소에는 이제 낮에만 관광을 생각하는데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밤에도 관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열기구가 있는데 여의도 가면 여러분 둥 떠다니는 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 이게 시작할 때 굉장히 또 반대가 심했어요. 주민들 뭐 또 반대 또 뭐 이렇게 법에 또 반대된다 막 해서 김민석 총리가 그때 이제 그쪽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서도 뭐 같이 우리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반대가 많았는데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죠.
이거 필요하다. 이거는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날아가는 게 제자리에서 와이어, 새 와이어로 해서 130m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계류식 가스기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이제 이렇게 줄이 보이죠? 저렇게 20명 정도 타고 이제 올라가서 상공에서 한 10분 정도 채공했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130m를. 예. 이게 이제 그 개장 후 뭐라고 100일 만에 2만 명이 탑승하고 매출액 5회 정도 들어가고 지금도 뭐 하루에 228명 정도 타고 이게 매출이 1년에 한 20억 정도. 이 열기구가 한 2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2년 만에 다 뽑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서울에 또 다른 곳에도 해달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40%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날아가죠. 네. 그리고 이거는 헬륨 가스라서 터지지가 않아요. LPG나 이런 것처럼. 헬륨. 저거 가득 채우는데 5억이 들어갑니다. 저거만. 네. 1년에 한 10년 쓰는 건데 조금씩 빠져요. 1년에 한 5천만 원씩 빠져가지고 계속 저희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밤에 이렇게 멋있죠? 한 번씩 타보세요. 25,000원. 애들은 10,000원. 네. 저 파리 올림픽 때 성화 올라가던 그겁니다. 그 뭐 10살 생일날 아이와 함께 열기구 타기 여의도 서울달 아이와 가볼 만한 거 서울 애들이 타면 너무 놀라죠. 한국은 처음 이것도 방송에 엄청 나왔습니다. 서울달 타고 하늘 날기. 도심 한복판에 이거 뭐 감히 띄울 생각을 했겠어요. 예. 제가 두바이 갔는데 두바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하는데 거기는 300m로 올라가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고사포가 있다 옆에 무슨 방공망이 있다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130m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청계천 아시죠, 여러분? 청계천 가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청계천의 미디어를 이용해서 청계천에 고래가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고래도 나타나고 뭐 가오리도 나타나고 수족관처럼 또 모래의 그림도 나타나고 샤갈의 그림도 나타나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죠. 예. 무조건 이제 밤에 껌껌한데 걷는데 여기 와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봅니다. 예. 5개월 만에 100만 명이 왔다 갈 정도로. 예. 지금도 6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하고 있고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예. 시장님 이제 비초롱 때 우리가 이거 시범을 했던 건데 이거 너무 좋다고 상시적으로 하라고 돈을 더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 한번 틀어보시죠. 저런 식으로 이제 저 앞에서 보면 신기합니다. 고래가 막 나오고. 저것도 물에다 저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보통 벽에다 쏘거든요, 미디어를. 네, 물에다 이렇게 한 건 우리가 최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인스타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황 역발상이라고 해서 이제 상황에 대처한 거. 여러분 잼버리 아시죠? 잼버리 그때 위기였잖아요. 네, 대단한 위기였죠. 근데 이제 저는 잼버리 때 그 새만금에서 저 학생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미션이 올 거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서울을 거쳐서 갈 거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저를 부르면 제가 이제 답변하려고 메모를 다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다. 아니나 달라 8월 10일쯤인가 토요일 근무를 안 하는데 4시쯤 시장이 부르시더라고. 자기도 생각하다 답답하니까 나를 부른 거예요. 아, 길 대표 어디 있냐. 그래서 아이 광화문에 있죠. 왜 거기 있냐. 우리 비치 하고 있잖아요. 썸머 비치 했더니 아, 그러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시장님이 아, 저 관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쟤들. 시장님도 예상을 하시는 거지. 서울 왔다 가는 거니까.
그 내가 시장이 지금 관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먹고 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물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멤버한 걸 쭉 이제 말씀드렸어요. 일단 올림픽공원을 빌립시다. 그럼 그 아웃사이드에 다 나무 그늘이고 하니까 그 텐트 다 쳐주고 안에 체육관이 한 5개 있거든요. 체조 경기장, 펜싱 경기장, 거기 매트 깔고 그 수영장도 있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아, 그 좋대. 그래서 장충체육관도 이제 서울시 거거든요. 그것도 빌립시다. 거기 1000명 들어가니까 빌리고 뭐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인 하루에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 그러고 이제 인사드리고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밤 10시 반에 이제 그 양반 늦게 자요, 주무시니까 내가 문자를 보내서 시장 내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제 첫 번째 서울이 25개 구거든요. 25개 구에 500명씩 활동을 합시다. 그럼 12,500명이잖아요. 구에 잘 데 있고 뭐 먹을 거 있고 수영장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학이 방학이었어요. 8월이니까. 대학 기숙사를 10개 대학을 500개씩 빌립시다. 그럼 5,000개잖아요. 예, 그거 빌렸지. 그 다음에 버스를 50대를 징발을 합시다. 징발한다면 좀 그런데 돈 주고 하는 거니까요. 버스를 해서 그 시티 투어를 돌립시다. 예? 그렇게 그거 하고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지하철 무임승차권 일주일짜리 저한테 2만 장만 주세요. 2만 장 주면 그거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그 서울시청 앞에 웰컴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 호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당장 얘기했대 이미. 내가 부시장들 얘기해서 내일 일요일 11시에 다 모이니까 길 대표 꼭 나오라 돈다는 거야. 아예 알겠습니다. 그 11시에 나갔죠. 나갔더니 간부들 한 40명이 모여서 이제 제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시장님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대통령님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어요. 워낙 다급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이제 VIP 전화니까 나가 있다 왔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또 전화가 와요. 그걸 이제 스피커를 켰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덕수 총리가 목을 매요. 오 시장님이 어떻게 해줘요? 서울에서 어떻게 방과에 좀 해줘요? 어떻게 시장님 큰 소리 막 치시는 거야. 걱정 마세요. 우리 광화문에 수영장 다 만들어 놓고 대학 기숙사 다 만들어 놓고 구청에 다 이미 대학 기숙사는 그 2,500개가 들어왔어요. 그 구청에서 계속 공무원들이 그건 또 빠르더라고.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고 막 자랑하시더라고. 좀 있으니까 박진 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외무부 장관입니다. 둘이 친하거든요, 형 동생이. 동생이 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형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저녁에 그날 일요일 날 영국 애들이 화가 나서 5,000명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국제 슈를 하겠다 막 하고 막 올라오고 있어. 걔들 오면은 저녁에 뭐 좀 해주라 이거예요. 영국 부대사를 보낼 테니까 대사는 휴가 갔으니까. 부대사가 왔는데 이제 그 시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저녁에 뭘 해주면 좋겠냐 쟤들한테. 그래서 여기 랜턴 달고 남산 등산하는 거, 그다음에 시티 투어 야간을 하는 거, 또 하나는 수영장을 2시간 더 연장하는 거, 3가지 안을 드렸더니 영국 애들이 시티 투어를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시티 투어를 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이 시청 웰컴 센터에서 막 와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웰컴 센터 맨 왼쪽에 저기 에어컨도 나오게 해서 우리가 뭐 딱지치기도 해주고 오징어 게임 나온 거,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만들기 이런 거 그 좋아하니까 이런 거 다 하고, 또 시티 투어 이제 오른쪽에 하고 있고, 또 왼쪽 맨 밑에는 우리 공간에 그 K-팝 댄스장 거기서 이제 K-팝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우리가 카바를 다 했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제 히트를 쳐서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직원들은 시장 특별 표창을 10장을 받았어요. 관광국은 1장 받았는데 우리는 10장을 받고, 또 휴가를 1박 2일 60명을 이제 보내주고 시장님 특별히 그렇게 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또 저를 초청해서 밥 먹는다고 그러더니 부르지를 않더라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그게 무슨 뭐 재판이 뭐 기각됐나 어쩌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지 내일 먹기로 했는데 오늘 연장이 되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훈장을 받게 되는데, 훈포장할 때 포장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게 점수가 많이 좀 반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수들이, 그 잼버리 때 그걸 구하신 분인데, 이분을 훈장을 줘야 누굴 주냐 해서, 이제 이따 이제 훈장 받은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의 역발상인데, 청계천 여러분 다 아시죠? 저게 이제 복원이 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이제 거기는 후보가 이명박 씨하고 홍사덕 씨가 경합을 했어요. 네, 둘이 경합을 했는데 홍사덕 씨가 한 11%를 앞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해창 총재가 힘이 셌거든요. 홍사덕 씨 그 밑에 진영이라는 그 장관하신 그분하고 또 정두원 씨가 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이해창 총재 비서 뭐 새끼 판사했던 분들이라 이해창 복심이 홍사덕이다 해서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렸었어요. 예. 근데 이명박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또 이명박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청계천을 공약으로 내건했잖아요. 복원을. 근데 그 밑에를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복귀 전에. 근데 그때 고건시장이 이제 당이 이제 민주당이니까 상대 당이고 하니까 그때 고건 민주당은 김민석 씨가 후보였어요. 그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이 온 거예요. 몇 번이나 뭐 정두원 씨 이런 사람들이 기루원 제가 그때 시의원 했거든요. 기루원이 어떻게 해줘 막 해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그때 시의원이 15명밖에 안 됐어요. 108명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니까 다 사인받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할 테니까 열어라. 그때 안 열어주더라고. 한 달 싸웠어요. 그때 열어주더라고. 열어주는데 또 이명박 씨가 들어간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뭔 낌새를 알고. 예. 그래도 이명박 후보가 그러더라고. 내가 앞에 환경재단 이사장이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보라고. 그걸로 했더니 오건 씨가 열어주더라고. 이제 그게 열어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다 했죠. 저기 제 사진도 있는데, 저하고 정두원, 이춘식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이제 저 6km거든요. 그게 청계천이. 지금 소라고동 있는데 맨 종로 2가에서부터 저 왕십리까지. 거기를 걸어가는데 그게 이제 기자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서울시 출기자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들어가 보는 데니까. 예. 그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게 큰 하수관이 양쪽에 흐르고 중간에 맨 끝에 지금 폭포 흐르는 데 있죠? 지금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 폭포가 흐르면서 그게 이제 오수예요. 오수가 양쪽 하수관이 크게 흐르고 가운데는 뻘이에요. 비만 오면 이 뻘이 넘쳐가지고 막 불도저가 계속 밀고 있어요. 그게 1년에 500억이에요. 저거 다 하는데 3천억 들었는데 1년에 500억 계속 들어가는 그러고 막 구멍도 나 있고 소리도 나고 그 미군들은 그 3일 국가들은 못 다니게 했어요. 위험하다고. 네. 그 정도로 위험하더라고. 기자들이 와서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그 후보가 거기서 인터뷰를 탁 땄어요. 그래서 저녁 이제 역사가 이제 저녁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저녁 SBS 뉴스가 8시에 했어요. 그때는 9시 MBC, KBS 하는데 헤드라인 뉴스로 그게 다 나왔어요. MB가 인터뷰하는 게 문제 있다. 예? 다 나왔어요. 다. 그러니 그때마다 MB가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아유 기회장 고마워 뭐 목소리 특유의. 예? 또 9시 뉴스 끝나고 또 전화하고. 그날 전화가 4번을 받았어요. 제가 그 양반한테. 예. 그러고 나니까 3일 만에 여론이 뒤집어지더라고. 우리가 5%, 7%를 앞서고 홍사덕이 떨어지고 또 이제 대의원도 우리가 확보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대의원 가지고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사덕 후보가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잠적을 했어요. 해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선도 안 하고 이명박 후보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후보가 저기 김민석하고 싸워서 결국 청계천 이슈로 물고 늘어져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걸 한반도 대원화까지 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반도 대원화를 했어야 돼요. 그때 막 반대가 심해서 못했는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로 화물차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마모가 엄청 심하고 대기 에어 폴루션 이런 게 엄청 심해요. 근데 이제 배로 오면 한 3일이면 오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3일이면 와도 화물값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또 그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물은 굉장히 그 에너지도 전략이 되고 또 내륙도 발달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거예요. 예. 독일에 이런 유럽이 다 발달한 나라는 운하가 발달돼 있어요. 미국도 발달하고 영국도 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다 운하가 발달돼서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옛날에 이제 끄는 거 수레나 이게 자동차 이런 그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 그런 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미끄러져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에너지 장점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청계천 20주년에 이제 MB가 왔어요. 이제 얼마 전에 오 시장이 하면서 오 시장이 막 나를 소개하는 거야. 우리 관광객 대표라고 하니까 알죠 하니까 MB가 알지 그러면서 대통령님 제가 청계천에 처음 모시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지 이제 그러시더라. 기억을 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뭐 이게 어디 MB가 특강하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해주는 거 어떤 시의원이 해줬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다녔다고 그 비서가 이제 나한테 해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상황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청계천 이렇게 이랬어요,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저기 이제 우리가 비초롱 축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변신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레일 관광 개발에도 있었는데 가니까 완전 이게 적자투성이고 그냥 만년 뭐 애들도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대표님 그냥 편하게 이따 도장만 찍다 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기차 한 좌석 팔아봤자 뭐 몇천 원 남는데 그거 가지고 돈이 되느냐. 그럼 기차 한 량이 몇 명이 타냐? 그랬더니 얼마? 600명이 탄다는 거예요. 그럼 만 원씩 나오면 600만 원 아니야? 그리고 그 하루 5대를 뛰면 얼마 3천만 원 아니야? 그게 뭐 한 3만 원씩 해가지고 하면 1억이 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잠잡고 있다 가라는 거야. 그전 사장들도 그랬고, 난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제가 여행업계 중견 사원들을 40명을 뽑았어요. 40명 중력 사원들을 뽑아가지고 1층에 그 기계에 있던 그걸 다 비워버리고 100평짜리 사무실을 그냥 여행 파트로 만들고 테마의 차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게 해랑이라는 열차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북경 올림픽 가려고 이제 100억을 들여서 2대를 만든 거예요. 국비를 들여가지고. 근데 이게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관광객. 그러니까 매일 국감 때마다 직원들이 도망다니고 뭐 철도청 직원들도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또 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하게. 뭐 상품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 보니까 얘들이 마케팅을 잘못하고 있더라고. 뭐 캐빈 하나당 1박 2일에 15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 2박 3일은 230만 원이었고. 1박 2일은 서쪽. 그 2박 3일은 서쪽, 동쪽 이렇게 다 도는 거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 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 풀 서비스예요. 뭐 와인 뭐 10병을 먹어도 공짜. 와인 한 병에 한 6, 7만 원짜리. 그다음에 뭐 컵라면에서도 다과 이런 거 이벤트 해주고 완전 풀 호텔 서비스예요. 그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제일 좋은 뭐 소고기 뭐 또 무슨 뭐 회 이런 거 횡성 소고기 뭐 목포 뭐 유명한 여수 회 이런 거 그게 최고급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광고를 하는데 캐빈당 150만 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4명이 잘 수 있어요. 침대. 1층, 2층, 1층, 2층. 4명이. 그럼 4로 나누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호텔식 서비스면 뭐 싼 거 아니에요? 잠까지 재워주고.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1박 2일에 이렇게 30몇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반응이 오더라고. 응? 반응이 오고. 그러고 제가 일본에 갔죠. 일본에 관광공사 그 도쿄 지사장, 오사카 지사장 같이 제국 호텔 그 밑에 스키야키 먹으면서 이런 게 있다. 니들이 좀 팔아달라 했더니 깜짝 놀랐더라고. 김영호 지사장. 그 사람 부사장까지 했는데 이런 게 있었냐고. 그러면서 자기들 팔겠다고 그러더니 바로 며칠 후에부터 그냥 요메우리 신문 뭐 이런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고 광고 나고 하니까 일본 애들 엔화가 세잖아요. 그거 그냥 물밀듯이 오더라고. 그 뭐 이제 막 그 50명밖에 못 타요. 저거 한 대. 그 뭐 꽉꽉 차더라고. 네, 그 엄청나게 해서 일본은 그 국철이 아니고 사철이에요. 6개 철도 회사로 나눠졌거든요. 우리보다 규모가 6배가 더 커요. 우리가 그때 뭐 10조 정도 했으면 걔들은 60조를 할 정도로 이제 기차로, 걔들은 다 기차로 다녀요. 시내버스도 없어. 다 그냥 조그만 기차 한 칸짜리도 막 그 시골에 다니고 이래요. 어쨌든 걔네가 이제 가리아케 사장이라고 유명한 그 회장님이 있는데 규슈 열차 직접 왔어요. 서울에 와서 우리도 해랑처럼 똑같이 만들겠다. 그걸 벤치마킹 하러 왔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그런데 일본 애들은 오면은 그 드로잉을 먼저 해요. 그 화가들이 6명이 왔어요. 원로 화가들이. 기차를 멋있게 그려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허준영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허준희 씨가 그때 이제 철도청장이었으니까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3년 후에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너무너무 호화롭게 잘 만들고 거의 뭐 몇 년치가 다 팔릴 정도로. 그것도 그 애들은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데도. 일본은 이제 은퇴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인기가 대폭발해요. 요렇게 이제 요것도 제가 성공을 그래서 시켰고, 지금은 이거 있죠? 오픈하면은 30분 만에 6개월치가 그냥 다 팔려요. 6개월치가. 뭐 치과 의사가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자기 기마이 쓰고 막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뭐 인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테마열차를 만들었어요. 자전거를 이제 라이딩, 그때 자전거 붐이었어요. 자전거를 여기서 순천까지 못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로 타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자전거를 거치해가지고. 그럼 순천 가다 막 산에 돌고, 도시 돌고 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가면서 놀고. 이런 것도 만들고, 한류열차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그 겨울연가. 저거 남이섬 가는 건데,
저거 만들어서 그 OST를 저 해금 이런 걸로 이제 그 연주를 해주면 그때 저 배용준이 형 최지우 코스프레 해가지고 막 거기서 또 뭐 미팅하는 이런 것도 해주고 하면 일본 아주머니들 막 눈물을 흘려요. 진짜요. 일본 여자들이 감성이 약하더라고. 그 통통통 뮤직 트레인 뭐 이런 거 앞에 선글라스 여행 가는 기분. 그때도 미시 이런 게 유명했어요. 미시족 그 막 여행 가게 해가지고 이것도 대박 나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보낸 게 기억나는 게 7대를 보낸 적이 있어요. 7대. 하루에. 그러면 600명씩이면 4,200명 아니에요. 그 3만 원씩 나오면 얼마? 1억 2천이 남는 거예요. 하루에. 2008년도에. 그래서 저 장고 통장에는 항시 현금이 100억 이상 있었어요. 평장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다 해요. 현 사장님이 카페 하나 해라, 어디 뭐 렌터카 해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락도 제가 가니까 형편없더라고. 무슨 반찬을 막 푸대로 사다가 그 반만 해가지고 랩에 싸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7,0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식중독이 계속 나오고 방송에 막 때려 맞고 그래서 제가 입찰을 했죠. 그랬더니 프라자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때 새마을호 객실에 그 그릴을 프라자 호텔에 댔어요. 프라자 호텔에서 들어와서 제대로 하더라고. 도시락 공장이 있어. 거기서 7가지를 만들었어요. 10,000원짜리, 20,000원, 뭐 이번 제일 비싼 게 25,000원 대장금. 그때 대장금 요리로 유명했으니까 박정숙 사장 그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 여성개발원 사장인데 유명한 앵커. 그분 모델로 해서 했고 제 도시락도 있었어요. 길 도시락 해가지고 제가 셰프 모자 쓰고 사장이 만든 도시락 해가지고 그게 뭐 1년에 뭐 15억 정도 팔리던 걸 100억씩 팔았어요. 도시락만. 그 큰 교회 목사님들 회장님들이 KTX 특실 타고 가다가 도시락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그럼 막 1,000개씩 2,000개씩 주문을 한 거예요. 특판이 하루에 한 달에 8만 개씩 팔리고. 그 커피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KTX가 1호선에부터 20호가까지 있거든요. 그게 450m예요. 0.5km예요. 거기 이제 카트 밀고 다 가죠. 지금 카트가 없지만. 가면은 대구까지 가야지만 커피 냄새를 맡아요. 어떤 사람들. 맨 뒤에 있는 사람들. 너무 머니까. 여기 사고 저기. 그 내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하냐. 뒤에서부터 팔면 빠를 거 아니냐. 교차가 되니까. 그렇게 되느냐. 해보자. 그래서 입찰을 했더니 나왔어요, 업체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뒤에서 팔고 앞에서 파니까 천안만 가도 이제 커피가 다 이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뭐 한 1년에 뭐 6, 7억 팔리던 게 60억씩 팔았어요. 커피만. 그게 지금도 그런 낭만이 다 없어졌는데 그런 거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일본의 에키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도시락인데 일본은 도시락 문화거든요. 퇴근할 때 다 도시락 사서 집에 가서 먹고 이제 그런 건데 일본은 그 에키벤만 가지고 철도역에서 기차 도시락만 가지고 1조에서 2조가 팔려요. 도시락만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왜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여기서도 제가 그런 혁신을 제가 일으켰고 철도청 100년 만에 최고의 뭐 업적을 이뤘다 해서 상을 7개나 받고 막 이제 계속 뭐 평가하면 1위 하고 우리 직원들은 아주 그냥 연말에 2, 3천씩 막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때 돈으로. 왜냐하면 우리 이 보너스 특별 보너스 한 250% 받지, 정규 보너스 250% 있지, 또 건표 수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차 몰래 타면 모를 것 같죠? 이 포스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X표로 딱 돼 있어요. 기차표 없는 사람은. 그거 잡히면은 20배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럼 부산까지 5만 원이면은 100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그때는 그런 일이 왕왕 많이 있었어요. 그걸 잡아요. 잡으면은 그 커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걔한테 배당이 몇 프로 떨어져서 많이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타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나오고 나니까 뭐 죄송한 얘기, 엉성한 사장들이 뭐 공무원 출신 와가지고 완전히 깨꾸러져가지고 지금도 저는 레전드예요. 그 철도청 거기서도 레전드. 그때 사장님 있을 때 최고였다. 지금 보너스가 어디 있어? 지금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일본은 철도가 문화예요. 철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일본 여행협회 주관 큰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서 저를 이렇게 국토교통 대신상하고 그랑프리 이런 걸 저한테 줬어요. 상장도 멋있죠. 옛날에 우리 과거급제하면 상장 주듯이. 지금 우리 A4 용지로 복사해서 주는데 이런 상장을 이렇게 주고 뭐 영예로웠죠. 제 젊었을 때.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뭐 두서없이 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장소, 시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제가 또 연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도 많이 나오고 30년 여행업계 노하우 뭐 또 광화문 해변 역발상 통했죠. 인터뷰도 엄청 나가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강연도 연결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 포장, 훈장이 있고 포장이 있잖아요. 이제 포장도 훈장격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또 받았고 유인촌 장관. 뭐 이름은 윤석열이지만은 어쨌든 받았습니다. 예, 대통령 윤석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트립어드바이저로 유명한 그 관광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가 전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깨끗하다. 뭐 도쿄, 오사카, 상해 이런 거 다 제치고 우리가 1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 아시아 레저 목적지로 또 1위 서울이 했어요. 또 글로벌 MZ세대의 가장 사랑하는 도시. 젊은 애들이 지금 서울 오려고 난립니다. 한글 배우고 난리고. 예. 이렇게 또 상을 받았고. 또 TTG라고 유명한 이제 미디어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또 최고의 관광 도시기관으로 우리 서울관광재단이 포함돼. 이거 말고 상을 뭐 수없이 받았는데 뭐 대표적인 거 몇 개 적었습니다. 요거 이제 받으면 도시 그 경쟁 지수가 올라갑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때 뭐 20, 30이었는데 지금 6위까지 올라갔어요. 6위 서울.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잘하고 계시고 저는 오세훈 시장님은 그래 시장님은 복서로만 얘기하면 아웃복서다. 인파이터가 아니고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점수 내가는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점수 잘 내고 있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시장님 잘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굉장히 관광이 진심입니다. 이 양반이 뭐 해안이 있어요. 멀리 봐. 지금부터 AI 이런 거 이제 하시는데 관광이 결국은 경제를 부흥시키다는 걸 아세요. 사실 GDP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는 3%가 관광이 안 되는데 저런 스페인, 뭐 프랑스, 파리 이런 데는 다 15% 이상입니다. 그만큼 관광의 비중이 큽니다. 태국 같은 데는 관광부가 있고 그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훨씬 높죠. 몇십 프로 정도 될 정도로. 관광이 문화예술만 아무리 있어도 뭐합니까? 관광객이 오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관광객이 안 오니까 인사동, 뭐 명동 얼마나 썰렁했어요. 네. 관광이 이렇게 중요해서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지금 2천만 명 하고 있는데 3천만 명이 목표고 또 1인당 지출에 지금 18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이 목표고 체류일이 지금 5일인데 7일. 오래 있으면 더 쓰고 갈 거니까. 또 재방문율이 지금 30%인데 70%. 일본은 60%입니다. 요게 3377에서 요걸 이제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혁신의 원천은 뭐 저는 뭐 젊었을 때부터 좋은 책이나 신문을 보면 꼭 메모를 했어요. 좋은 글귀나 혁신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게 노트가 이제 꽤 됩니다. 그 한 2권 주면 책이 하나 나와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영감을 계속 얻었고 좋은 글귀 또 귀감이 되는 이런 거 꼭 적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도 있죠. 눈 높은 길을 걸 리더가 이제 하는 일. 함부로 막 이제 우리 시골 말에 삐댄다고 그러는데 막 삐대고 다니면은 뒤에 사람이 뭐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반듯하게 가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끝났습니다. 두서없이. 예.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정답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새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생각으로는 평범한 결과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발상, 바로 그 하나의 전환이 새로운 길을 열고 막힌 벽을 문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역발상이 내일의 큰 변화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역발상의 힘입니다. 길기현 대표님의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보내드리면서 권대욱 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세 번째 연임을 했는지 딱 본인이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시지?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상 많은 분들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질문 주셨으니까 부대부장.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관광업계에 한 10년 동안 종사를 했었습니다.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 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계신
서울 그 관광 개발 주식회사에 저희 엠바스터 호텔이 주주로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하도 이제 적자를 보고 비전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회에서 그 주식을 도로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뺐는데 오늘 와서 내가 보니까 빼기를 너무 잘못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 발상의 전환, 새로운 어떤 그 디퍼런트 웨이 오브 싱킹이죠. 그걸 통해서 한 기관 얼마나 이 혁신시켰는가 하는 그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즐겁고 관광 한국의 이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 요즘 보니까 호텔에 방이 없고 그다음에 또 호텔에 이 식당을 갖다 예약하려고 해도 예약할 적이 없는 걸 보니까 관광 지금 3천만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은데 그 주역이 바로 앞에 계신 그 길 사장님이 아니었었나 질문이 아니고 다시 한번 길 사장님의 그 업적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요. 네, 제가 마음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이동진 선생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역발상 그리고 또 혁신의 역발상 굉장히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사실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보면은 뭐 일본은 실질적으로 뭐 너무나 비싸고 또 가고 싶다. 제 방문율 60%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3사 실질 중에서 구매력을 300만 원으로 올리려면 좀 더 이렇게 상품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국에서 제조 생산하고 있는 것들 일본 가면 굉장히 사고 싶어서 안달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촉진시키고 상품을 다양하게 또 거기에 출품하고 싶고 그런 매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좋은 혁신의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렇게 이제 관광이 발달하게 된 경우 계기가 원래 이제 우리가 1,400만 외국인이 들어올 때 일본은 1,200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일본은 3,600만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2,000만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게 이제 일본은 2006년도에 그 관광청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2차관 밑에 체육하고 관광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을 못 쓰고 비리비리한데 일본은 2006년도에 그 관광청이 생기면서 독자적인 예산, 인원 가지고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막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웬만한 나라 비자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지금 호텔이나 무슨 커피숍 이런 거 다 우리 동남아인들이 리셉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꿈도 못 꿔요. 그냥 못하게. 그냥 호텔 경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또 일본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국내 관광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3천만 이상이 1년에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걔들은 1,500만 밖에 안 가요. 1억 3천인데. 그만큼 이제 국내 관광이 잘 돼 있고 약간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렇게 이제 상품도 잘 발달돼 있고 모든 게 지방에 가도 호텔이 잘 만하고 먹을 것도 이제 고루 이제 되니까 일본이 관광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방에 가면 죄송하지만 뭐 자기도 그렇고 5스타 호텔도 없고 먹을 것도 좀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그런 각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굿즈도 우리가 시장님 그걸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조악한 중국제 이런 상품 이런 것보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 제대로 좀 만들자 해서 저는 거기다가 유명한 작가들 그림을 넣어버렸고 그게 이제 가치가 이제 상승하면서 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사실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과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너무너무 잘 만들고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못 되고 있어요. 또 장인 정신이 있고.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은 누구나 관심이 많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하신 프로젝트가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프로젝트 중에 실패한 프로젝트나 혹시 또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 정책으로 인해서 못하신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초롱 축제를 대대적으로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수백만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해. 내가 이제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비초롱 축제를 시장이 더 크게 키워라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라 그럴까 공무원들이 약간의 그런 사보타지 스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되지도 않는 상품을 묶어가지고 인터페스트 한 곳에 묶어가지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렸어요. 완화부대에서. 그게 되지도 않는 그 캡을 씌워버렸어요. 네? 무슨 말이 캡을 씌워가지고 이게 좀 비초롱이 더 팍 빛나면 서울 전체를 빛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 열어보면 우리는 500만이 와요. 안 돼. 광화문에 우리하고 같이 붙는데 결국은 그 걔들은 손님도 안 오고 우리 쪽에 손님 다 오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청계천에 와서 더 성공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청계천에 그 천 위에 평면으로 했는데 제가 입체적으로 위에서도 볼 수 있게 해라. 아주 거대한 조형물을 뭐 에펠탑 이런 걸 막 세워라. 그래서 그런 걸 막 세워버렸어요. 올해는 자유여신상 막 이런 걸 세워요. 그 위에까지 막.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이렇게 대규모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관광객이 또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시장님도 와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또 예전에도 뭐 제가 유람선, 사랑의 유람선도 제가 띄웠었거든요. 여기서 신혼여행객들을 토요일, 일요일 날 싱가포르로 보내요. 그럼 거기서 배를 빌려서 렌탈해서 월요일 날 푸켓을 갔다 오고 이런 게 아주 대박을 쳤어요. 이수만이도 가서 사회보고 때 막 같이 나랑 가서 그러고 했는데 그게 또 그게 잘 되니까 또 여행사들이 시장을 하더라고. 한 10개 여행사가 붙어가지고 저하고 싸운 거예요. 붙어라. 난 해보자. 안 되지, 저한테. 근데 거의 이제 동남아는 화교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놈들이 장사꾼이더라고. 내가 이제 분명히 저는 그걸 확답을 받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하고 계속 가야 돼. 근데 이놈들이 돈에 흔들리더라고. 내가 뭐 12만 불인가 15만 불 전에 걔들은 뭐 나한테 더블을 주겠다. 여러 명이 합쳐서니까. 그래 나한테 비슷하길 뭐 소리 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끊었어요. 그래 알았다고 하라고. 하자마자 망했어요. 네, 안 됐어요. 10개 행사 붙어서도 안 됐어요. 기획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나? 어쨌든 뭐 이렇게 경쟁자들이 이제 이런 게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 예.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둠이 춤추는 이 세상 내 그림자는 내 뒤를 따라와 하지만 나의 발자국은 앞으로만 나가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